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후 독립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눈치 볼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집에서 간병인 쓰기엔 부담스럽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줘야 할까 아니면 내가 계속 관리해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노후 혼자 살기의 현실적 선택지 5가지, 자식과의 재산 갈등 해결하는 3단계 방법,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한 인맥 만들기, 요양원과 복지주택 경제적 비교 분석, 기존 주택 처분 자금 활용 전략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일부 노후 독립 생활의 5가지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면 월 임대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고요.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기 공무원 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 특징을 보면 무장애 설계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응급 호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세탁실이나 휴게실 같은 공동시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시니어 전용 주거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급형 선택지죠. 월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고 피트니스나 도서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24시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래 입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형 전원주택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장점으로는 구매 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로 저렴하고 텃밭 운영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비 절약 효과도 있어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심 소형 아파트입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곳이죠. 익숙한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규모만 줄이는 방법입니다. 의료와 교통 편의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기존 인맥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문화시설 접근도 용이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생활주택 즉 쉐어하우스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와 함께 사는 새로운 형태예요.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이 함께 있고 생활비를 분담해서 경제적입니다. 자연스러운 돌봄 시스템도 형성될 수 있어요. 2부 자식과의 재산 갈등 해결법. 많은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큰데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남는 돈으로 애들 교육비 좀 보태주시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단계 해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솔직한 현실 직시입니다. 먼저 가족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애들아, 솔직히 얘기해보자. 내가 지금 70세라면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아야 해. 그 기간 동안 들어갈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해 봤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에 12개월 20년을 곱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에 20년을 곱하면 1억 원이에요. 총 필요 금액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2단계는 단계적 재산 이전 계획입니다. 전체 재산을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1단계 70%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절대 보존합니다.
2단계 20%는 응급 상황 대비 자금이고요. 3단계 10%만 자식 지원 가능 자금으로 둡니다. 3단계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가족 신탁 설정을 검토하고 계좌별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유언장도 사전에 작성해 두시고요. 3부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한 인맥 만들기. 복지관을 활용해 보세요. 모든 동네에 있는 복지관은 보물창고입니다. 추천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교실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요가나 태극권, 수중 운동 같은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예나 그림, 노래교실 같은 취미 활동도 있고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봉사 활동도 가능합니다. 종교 시설도 활용해 보세요. 신앙이 있든 없든 종교 시설의 공동체는 강력해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상부상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할 수도 있고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모임은 건강도 챙기고 인맥도 쌓을 수 있어요. 독서 모임은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거죠. 여행 모임은 혼자 여행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이에요. 성공적인 인맥 관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반찬 나누기, 운전할 수 있다면 병원 동행, 육아 경험이 풍부하다면 손자녀 돌봄 조언을 해주는 거죠.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친해져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금전 거래는 최대한 피하고 개인사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부 요양원과 복지주택 경제적 비교. 요양원의 현실적 비용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민간 요양원 일반 등급의 경우 기본료가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간식비와 용품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되고요. 의료비는 별도로 20만원에서 40만원이 듭니다. 총 비용이 월 300만원에서 440만원이에요. 공립요양원은 기본료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저렴하지만 대기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나 됩니다. 입주 조건도 까다로워요. LH 복지주택의 경제성을 보면 월 고정비로 임대료가 15만원에서 30만원, 관리비가 8만원에서 15만원, 공과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총 비용이 월 33만원에서 65만원이에요. 10년간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월 350만원에 120개월을 곱하면 4억 2천만원입니다. 복지주택은 월 50만원에 120개월을 곱하면 6천만원이에요. 차이가 3억 6천만원입니다. 이 차액이면 고급 승용차 2대를 살 수 있고 해외여행을 매년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5부 기존 주택 처분 자금 활용 전략. 상황별 최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서울 아파트 5억 원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전략 A는 완전 이주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해서 지방 소형 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구매하세요. 남은 3억 5천만 원을 3% 이자 상품에 투자하면 월 이자 수입이 87만 원입니다. 연금과 합쳐서 월 267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요. 전략 B는 부분 이주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해서 LH 복지주택에 입주하세요.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4억 9천만 원을 보유하는 거죠. 3% 이자를 적용하면 월 122만 원 수입이 생겨요. 복지주택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200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지방주택 2억 원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 주택을 매각해서 복지주택에 입주하세요. 보증금 800만 원을 내고 1억 9,200만 원을 보유하는 거죠. 월 이자 수입이 48만 원이고 연금과 합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투자 상품 선택 가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을 우선한다면 국채 50%, 은행 정기예금 30%, 우량 회사채 20%로 구성하세요. 국채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고 정기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회사채는 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배당주 40%, 리츠 30%, 채권형 펀드 30%로 구성하세요. 배당주는 연 4%에서 5% 배당 수익이 있고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며 채권형 펀드는 전문가가 관리해 줍니다. 6부 실행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6개월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에는 현황 진단을 하세요.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부동산과 예금, 투자 상품을 정리하세요. 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업 받으세요. 가족과 솔직한 대화도 나누시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차에는 정보 수집을 하세요. 거주 희망 지역의 복지주택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요양원 3곳에서 5곳을 견학해 보세요. 지방 이주를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조사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체험해 보세요. 4개월에서 5개월 차에는 의사결정을 내리세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세요. 법무사나 세무사와도 상담 받으시고요. 6개월 차에는 실행에 옮기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새로운 거주지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사하고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어요. 감정적인 결정은 피하세요.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완벽주의도 버리세요. 100%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80점짜리 선택을 빨리 실행하는 것이 90점짜리 선택을 늦게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전문가 조언은 꼭 활용하세요. 세무나 법률, 투자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노후 독립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식과의 재산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 새로운 인맥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응원합니다. 설명란에 오늘 언급한 모든 정보들의 상세 링크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나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